첫 번째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시작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죠. 자, 이게 가운데 보면 메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메뉴 중에서 자, 스타트라고 해서 가장 위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앱을 만들려고 하면 앱을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위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무작정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게 처음에는 좀 두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 한글이든 한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는 문서 편집기를 가지고 문서를 하나 만들 때도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문서 편집기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모장 같이. 근데 처음 쓸 때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무조건 한번 따라하면서 앱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씩 다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여러분이 설치한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스타트 메뉴를 먼저 눌러봅니다. 자, 스타트 메뉴 클릭을 해보죠. 그러면 처음 보이는 요 화면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일단 한 가지를 입력을 해볼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입력 상자에다가 자, 헬로우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H 대문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컴퍼니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보통 웹사이트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사이트를 접속해 본다라고 했을 때 뭐 네이버.com이니 다음.net이니 또는 구글.com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이름 같은 걸 하나 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메인 네임이 있을 리가 없죠. 예,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상으로 하나를 생각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techtown.org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자동으로 글자가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를 입력을 했어요. 자, 대문자 H로 시작하는 hello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들 소위 앱의 이름처럼 처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웹사이트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소위 도메인이라고 하는 정보를 넣는 건데 여러분이 가상으로 뭐뭐.뭐뭐 또는 뭐뭐.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세 번째는 자동으로 이것도 바뀌게 되는데 자, 여기 이 폴더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헬로우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러분은 헬로우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입력을 한 거고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넥스트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앱을 만들 거냐? 요즘에는 안드로이드가 여러 가지 유형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자동차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계죠. 자, 와치 또는 자, 웨어라고 해서 와치용 앱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V용 앱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용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자, 여기 폰 앤 태블릿이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선택된 상태로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선택된 상태 그대로 해서 넘어갈 거고요. 그 중에 어떤 단말까지 지원할 거냐인데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고 하는 요 단말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이상 단말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요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넥스트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 앱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앱을 딱 실행을 하면 화면이 먼저 보이죠. 그걸 이제 보통 윈도우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첫 화면을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만들지 않아도. 그래서 첫 화면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empty activity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만들어줄 겁니다. 자, next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finish 눌러보면 되겠죠. 자, finish 눌러서 자, 진행되는 내용을 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이렇게 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치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앱을 만들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방화벽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액세스 허용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행할 프로그램이 자, 다른 인터넷을 접근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방화벽을 해제하는 뭐 이런 내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화면이 뜨고 있네요.
자, 여러분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설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실행을 한 건데요. 자, 현재 시점에서 실행을 했을 때 그때 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최신 버전이 언제 설치가 됐느냐, 어떤 최신 버전이냐에 따라서 상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실행을 해보니까 뭔가 에러가 난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자, 화면 영역이 좀 안 맞으니까 제가 좀 옮겨볼 텐데요. 일단 팁 오브 더 데이라고 해서 처음 실행했을 때는 안내글 같은 게 보여요. 여러분이 이걸 뭐 하나씩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 쇼 팁스라고 하는 요 체크박스 해제를 하고 클로즈를 눌러주면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화면을 조금 맞춰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화면을 보게 되고요. 이 아래쪽에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지금은 뭔가 fai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이 아래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자, 여기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인스톨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걸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얘가 추가로 더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했던 내용들이 있죠. 예, 거기서 가장 최근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이전 플랫폼, 예, 실제로 자, 우리가 테스트를 위한 플랫폼 말고 테스트를 위한 버전 말고 이미 출시되어 있는 버전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우리가 가장 간단한 형태로 가장 최신 것만 한번 설치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라고 하는 식의 에러 메시지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를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애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진행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치가 다 진행이 됐네요. 자, done이라고 나오고 finish 버튼을 누르면 자, 이 아래쪽에 진행 상태가 좀 보이죠? 그러면서 자, 얘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을 쭉 하면서 다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도 우리가 추가 설치를 했던 거에서 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파란색 링크를 눌러주면 얘가 알아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이것도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안에서 사용하는 것과 지금 추가로 설치된 내용들이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파란색 링크를 눌러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진행이 됐네요. 자, finish 버튼 누르면 자, 아래쪽에 또 뭐 진행을 합니다. 알아서 진행을 해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알아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인터넷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동으로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줘야 될 내용들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문서 편집기나 뭐 한글 프로그램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만 잘 알면 직접 여러분이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를 몰라도 예, 웬만한 거는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운데에는 뭐가 이렇게 막 보입니다. 왼쪽, 일반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트리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걸 눌러보면 이 안에 뭐가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뭐가 막 들어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 안에 뭔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왼쪽을 보시면 되고요. 필요한 파일들이라든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작업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에 파일들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개가 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탭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러가 생기면 이렇게 빨간 줄이 보이는데 이 에러는 이 중간에 얘가 자동으로 뭔가를 해주는 과정에서는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해준 건 뭐예요? 처음에 헬로우라고 하는 글자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 입력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는 이름만 딱 입력을 하면 그대로 이런 화면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이 좀 복잡해 보이죠? 처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점점 익숙해질 거고요. 이 모든 메뉴를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이 중에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하나씩 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한글 같은 프로그램 할 때도 모든 메뉴 다 알진 않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들, 글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데에서 출발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실행은 자, 여기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한 번씩 바꿔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